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쭈안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 수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나저나 오늘은 저희 동네에 있는 그 클럽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클럽하우스에 이렇게 또 와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또 찍어봅니다. 이게 조금 더 앞으로 해야지 더 잘 들리나나? 그리고 여기는 로비 같은 곳이고요. 그냥 거실, 클럽 룸이라고 이렇게 또 합니다. 여기가 또 이제 기가 막히게 잘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막 저희 이제 클럽하우스가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요. 그러면은 클럽하우스 이제 잠깐 이렇게 또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커다란 TV가 이렇게 또 있고요. 응접실 같이 이렇게 또 되어 있고 굉장히 이렇게 또 크게 좋게 이렇게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저희 집 거실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면서. 아무래도 항상 이제 집에서만 뉴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지겨울 때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또 이제 클럽하우스에 이렇게 또 와봤습니다. 전에 이제 클럽하우스에서 이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는 막 목소리가 많이 울려가지고 조그만 방에서 이제 하니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이제 커다란 이 룸에서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카메라도 커다란 거 이렇게 또 가지고 왔어요. 마이크도 이렇게 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들리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이란에다가 대고 위협을 이렇게 또 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 소셜미디어 추스 소셜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이란은 빨리 현명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AI로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올렸는데 무슨 이미지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딱 있고 그리고 이제 총 있지 않습니까? 총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노멀 미스터 나이스 가이라고 이렇게 또 적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 미국이 죄송합니다. 전화가 이렇게 또 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노멀 미스터 나이스 가이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이란한테 너네 빨리 평화협정 빨리 맺어라. 우리들이 이렇게 또 주고 있는 평화협정 빨리 맺어라. 다시 말해가지고 핵 농축하고 있는 거 뭐 다 폐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 이제 절대 만들지 않는 거 그거를 빨리 우리 미국이랑 합의를 이렇게 또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군사적으로 위협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이제 봉쇄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브렌트유는 116달러까지 지금 올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 내 평균 가솔린 가격은 4불 23달러까지 이렇게 또 올랐다라고 합니다. 최고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유가만 이렇게 또 오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가솔린 가격만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경제도 거의 뭐 폭망에 이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란의 리알화 가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가치가 이렇게 또 없다고 합니다. 1달러당 180만 리알. 180만 리알이요. 180 리알이 아니라 180만 리알까지 이렇게 또 내려가가지고 거의 가치가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란 내에서는 어마무시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지금 뭐 실업난도 어마무시하고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측에서는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모두 다 이제 개방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란의 핵 농축 하는 것을 이제 중단을 이렇게 또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군사적인 옵션을 다시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노멀 미스터 나이스 가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거 얘기를 한 게 엄청나게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딱고를 또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강하게 이렇게 또 이란한테 군사적으로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다시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기사에서는 114달러까지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고 이제 뉴스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것을 보니까 116달러까지 이렇게 또 올라가고 브렌트유는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조만간 120달러 돌파를 하지 않을까. 이게 120달러가 무슨 뭐 심리적인 뭐 저항선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20달러를 넘어간다고 하면은 더 빠르게 이제 상승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원유 WTI도 103달러 이상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거의 4%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또 입이 마르고 있어가지고 입이 마르면 또 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좀 이렇게 발라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유가가 막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다가 대고 이제 군사적인 옵션을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시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호르무즈 해협은 장기적으로 이제 봉쇄가 될 것으로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유가는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 그 원유 재고 있지 않습니까? 원유 재고가 계속 감소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이렇게 또 들려오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기름의 가격은 미국의 이제 가솔린 가격은 최근 들어서 이제 역대 최고치를 이제 계속 이렇게 또 찍고 있으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4불 30인가 4불 40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미국 전 평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말이죠.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도 평균 뭐 5달러 넘어가는 것은 뭐 기본이고 뭐 6달러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석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선물 시장이 이제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해 가지고 거대한 물리적인 공급 차질이 지금부터 이제 반영을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물가 상승을 하는 게 이제 가솔린 가격이 오르는 게 더 빨리 상승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5월 달 안에 개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한 달 안에 개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심각한 경보가 이렇게 또 울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원유 부족 사태가 전 세계로 이렇게 또 퍼지면서 진짜 위기가 올 수가 있다. 지금까지는 뭐 선물 같은 그런 가격이 막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원유가 이제 부족 사태가 진짜로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더 심각하게 위기에 이렇게 또 빠질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도 오펙에서 지금 탈퇴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마 유가는 계속 이렇게 또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또 유가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주식 시장은 지금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5%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은 0.1%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 나스닥도 이제 0.1%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가가 뭐 114달러, 115달러, 116달러, 어떤 곳에서는 뭐 117달러까지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WTI 역시 이 텍사스 원유 역시 105달러를 지금 넘어서고 있으면서 유가가 너무나 이렇게 또 빠르게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은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렇게 유가뿐만이 아니라 이 밀 가격 있지 않습니까? 이 밀가루 이 밀가루를 이제 만드는 그 윗의 가격이 11%가 지금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란의 전쟁이 시작이 된 뒤로부터 지금 원유가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원유뿐만이 아니라 비료도 지금 비상이다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밀의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11%가 지금 급등을 이렇게 또 하면서 아마도 이 식료품의 가격들이 다 이렇게 또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밀가루로 거의 다 만들지 않습니까? 빵도 만들고 라면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밀가루로 이렇게 또 만드는데 큰일 나지 않았나. 또 제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못 먹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이제 가격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오늘 이제 경제 뉴스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제롬 파월 의장이 아마도 이제 4월달 이제 마지막으로 연준에서 회의를 아마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으로서의 이제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이 FOMC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면서 4월달 아마 이제 동결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요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이제 5월달부터는 제롬 파월 의장의 재임 기간이 이제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세대 이 연준 의장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케빈 오시가 이렇게 또 나와서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회의를 이렇게 또 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올 건지 그것도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또 사람들이 지켜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뉴스 중에 하나는 오늘 이제 장을 마감을 한 뒤에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중으로 많은 뉴스들이 또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Magnificent Seven 그 기업들 중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오늘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이러한 이제 Magnificent Seven 기업들이 실제로 이 AI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매출을 많이 이렇게 또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또 지켜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제 가이던스를 어떻게 낼지에 대해서도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C게이트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저장 공간 있지 않습니까? 뭐 SSD나 뭐 하드 드라이브 이렇게 또 만드는 C게이트에서 오늘 엄청나게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5%가 이렇게 또 폭등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또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냐면은 가이던스가 또 이제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로빈후드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로빈후드는 오늘 엄청나게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실적을 이제 미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9% 넘게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에이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 렌탈카 업체. 에이비스는 얼마 전에 그 숏스퀴즈가 이렇게 또 나가지고 뭐 100달러 언저리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뭐 850달러까지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가 숏스퀴즈가 이제 끝나가지고 좀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6일 연속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분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케빈 워시의 연준 의장의 그 상원 관문이 지금 통과가 이렇게 또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투표를 이제 상원에서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13대 11로 지금 가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가결이 됨으로 해가지고 상원은행위원회에서는 투표가 이제 잘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공화당은 전원 찬성을 이렇게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전원 반대를 이렇게 또 하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상원이나 하원이나 다 이제 공화당이 장악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케빈 오씨는 통과가 이렇게 또 되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은 논란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연준의 독립성이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가장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케빈 오씨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연준 의장으로 이제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독립성이 훼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잘 따를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소리지.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 파월 의장한테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압력을 이렇게 넣으면서 금리를 인하를 해라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케빈 오씨가 된 다음부터는 이 금리가 내려가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아직도 이제 최종 투표는 남아있다라고 하네요. 상원 전체 투표는 5월 11일에 이제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그 임기가 끝나는 5월 15일 이전에 모든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마 통과가 이제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요. 지금 이 공화당이 상원에서 53석을 이제 차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의 상황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란이랑 지금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상황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별로 안 좋으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제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겠죠. 돈이 이렇게 또 풀린다고 하면은 또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투자에 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을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좀 이제 후폭풍이 심하지 않을까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오픈 AI가 제가 어제도 이렇게 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독점 관계를 지금 끊었다 라고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6개월 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독점 관계를 이렇게 또 맺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제 독점 관계를 이렇게 또 끝내고 오픈 AI는 이제 아마존에서 500억 달러를 투자를 이제 받기로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 AI에서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AWS를 사용을 더 확대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1000억 달러까지 확대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오픈 AI는 이 AI 모델들을 계속 이제 개발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 AI 서버들이 이렇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 AI 그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또 필요한데,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쓰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아마존에서도 이제 쓰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독점 관계는 이렇게 또 없으면서 아마 이제 오픈 AI는 여러 이제 회사들이랑 제휴를 이렇게 또 맺으면서 협력을 이렇게 또 하면서 더 이제 커지려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픈 AI에 대해 가지고 별로 안 좋은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픈 AI는 지금 돈을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매출도 목표치에 못 달하고 있고, 그리고 사용자 그 인원수도 지금 목표치에 못 도달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어저께인가 엊그저께는 또 이제 별로 안 좋은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그 AI 시장 전체다 이렇게 좀 내려갔었거든요, 어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오픈 AI랑 어쨌든 그 독점 관계를 이제 결별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결별을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엔트로픽이랑 지금 협력을 다각화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픈 AI랑도 협력을 이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완전히 끊지는 않고 협력을 이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엔트로픽이랑도 이제 협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각화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엔트로픽에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50억 달러 정도를 지금 투자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서로 도와주고 있기는 있는데, 서로 이제 협력을 이렇게 하고 있기는 있는데, 독점 관계는 이제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과연 어떻게 될런지 이 AI 시장에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과연 이 AI 시장이 전부 다 거품인지 아닌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우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우버는 슈퍼 앱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슈퍼 앱을 어떻게 이렇게 또 만들려냐면은 AI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이 AI 음성 서비스를 이제 도입을 해서 그냥 차량만 이제 부르는 택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런칭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서비스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여행 그리고 호텔 예약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익스페디아 있지 않습니까? 익스페디아랑 통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우버 앱에서 직접적으로 호텔을 이제 예약을 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 사용자들은 우버 앱을 이제 통해 가지고 70만 개 이상의 호텔 옵션을 지금 선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야, 이제 우버 앱이 있다고 하면은 택시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호텔 같은 것들도 예약을 익스피디아를 이제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우버원 회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호텔 예약을 이렇게 할 때 20% 뭐 할인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특정 호텔들에 대해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10%의 크레딧 적립까지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버는 익스피디아랑 이렇게 또 손을 잡아가지고 부킹닷컴이랑 에어비앤비랑 직접 경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AI 기반의 이 음성 서비스를 이제 도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픈 AI의 모델을 지금 이용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버에서는 이 오픈 AI의 음성 서비스를 이렇게 또 도입을 해가지고 우버 앱에서 이 AI 에이전트랑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내가 이제 여기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싼 숙소 좀 찾아줘라고 하면은 뭐 찾아주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인 쇼핑을 하는 것도 이 AI가 이제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이 우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심부름 서비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버 앱에 등록이 된 그런 이제 가게들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직접 결제를 이제 우버 앱에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사올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AI 기능을 이렇게 또 통해가지고 우버 앱에 등록이 된 그런 가게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보통 가게들도 AI가 이렇게 또 찾아줘가지고 쇼핑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AI를 이렇게 또 통해가지고 여러 회사들이랑 이제 협업을 이렇게 또 하면서 만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버는 계속해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들을 계속 이제 도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인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인텔이 얼마 전에 1분기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텔의 CEO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AI 시대를 이렇게 또 맞아가지고 CPU가 다시 귀환을 하고 있다라고 선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또 내놓으면서 지금 인텔은 주식이 계속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이렇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2분기 가이던스도 분석가들이 지금 높게 이렇게 또 상향 조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텔의 주가는 계속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오늘도 9%인가 이렇게 또 올랐더라고요. 인텔은 92달러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인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많은 회사들에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제 CPU를 이렇게 또 파는 그 매출이 22%가 이제 증가를 이렇게 또 하면서 50억 달러를 돌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텔은 지금 현재 턴어라운드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이 미친 듯이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저도 지금 주식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 내가 딱 2달 전에 이 인텔의 주식을 더 많이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조금밖에 안 샀습니다. 바보 같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AI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GPU가 엄청나게 주목을 이렇게 또 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CPU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GPU를 본다고 하면 GPU는 학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필요한 그런 칩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이 CPU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판단을 할 때에는 CPU가 이제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CPU도 이 AI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CPU에서 이제 가장 최강자는 바로 인텔이다. 라고 하면서 인텔이 실제로 매출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으면서 지금 이 AI가 상승을 하면서 인텔도 같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과거를 본다고 하면은 과거에는 이 AI가 AI를 이렇게 또 돌리는 데 있어가지고 GPU랑 그리고 CPU의 비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8대1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GPU랑 CPU 비율이 4대1로 좁혀졌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CPU도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CPU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이렇게 또 성능을 더 요구를 하고 그리고 더 많이 필요해진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인텔은 계속해가지고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보 같아. 제가 진짜 2달 전에 그 완전 질렀어야 되는데 진짜 완전 쿠딱지만큼 사가지고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염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펩시랑 따꼬벨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염 브랜드가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타코벨에서 굉장히 매출이 이렇게 또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염 브랜드의 이제 주당 순이익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불 50이 이렇게 또 나왔다고요. 예상치보다 더 많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매출도 20억 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보다 더 이렇게 또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순이익이 4억 달러를 이제 넘어서게 되면서 작년이랑 대비를 해가지고 크게 증가를 했다.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따꼬벨이 엄청나게 매출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 따꼬벨의 동일 매장 매출이 8%가 성장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가 5%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8%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이 따꼬벨이 잘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따꼬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드라이브 뚜루에 AI 주문 받는 것을 테스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나 봐요. 잘 되고 있으면서 AI 도입을 하면서 또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따꼬베를 본다고 하면은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아요. 맛있고 뭐 비싼 것도 이렇게 또 많이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싸면서 또 맛있는 것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객들을 다양하게 싹 다 잡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경제를 이렇게 또 보면은 K자형이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급화된 좀 이제 비싼 메뉴도 있고, 그리고 싼 메뉴도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두 고객을 다 잡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연 브랜드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또 내놨는데 따꼬벨이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모기지 레이트 주담대 있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다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모기지 금리가 반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금 6.35%에서 6.37%로 상승을 조금씩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저번 주랑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이자율이 계속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 수요는 회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해가지고 1%가 증가를 했다. 모기지율이 상승을 하는데 조금씩 상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기지 신청은 1%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21%나 급증을 한 그런 상태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주택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공급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이어들은 지금 이 이란이란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에도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주택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이게 뉴놈이 된 거예요. 지금 새로운 노멀이 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나와서 이제 발언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아마 이제 금리를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롬 파월 의장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될지에 대해서 이제 힌트를 이렇게 또 주거든요.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지금 많이들 지켜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에서 오펙을 탈퇴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 탈퇴를 이렇게 한 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막대한 자본을 이렇게 또 투입을 해가지고 하루에 430만 배럴까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오일을 엄청나게 뽑아내가지고 오일 생산을 엄청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펙이 있다 보니까 오펙이 계속해가지고 생산을 줄이자라고 해가지고 생산을 이제 쿼터 제한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유나이티드 아랍 생산량은 237만 배럴밖에 되지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거의 반으로 지금 이 생산량이 줄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생산 능력치의 반밖에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에서는 왜 우리가 굳이 오펙에 이렇게 또 가입을 하고 있으면서 생산을 더 많이 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나왔다라, 그러니까 나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가 이제 이란이랑 지금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으면서 이란이 공격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두바이에다가 공격을 하고 뭐 여러 곳에다가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란도 오펙에 이렇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 오펙에서 이렇게 또 빠져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오펙이 이 유나이티드 아랍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오펙 내에서 세 번째로 큰 그 석유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펙 내에서 아마도 더 많은 나라들이 탈퇴를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나라들이 이제 탈퇴를 하려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카자흐스탄이 탈퇴를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하고요. 나이지리아도 아마 이제 탈퇴를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베네수엘라도 이제 탈퇴를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펙 이 카르텔이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오펙 카르텔이 굉장히 큰 위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이 원유 가격을 어느 정도 이제 통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오펙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통제를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둘씩 이렇게 또 오펙에서 빠져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오펙의 힘이 약해지게 된다고 하면은 유가는
아마도 이제 나중에 폭락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굉장히 비싸긴 비싸지만 전쟁이 일어나 뭐 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한번 내려갈 수도 있고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변동성이 이제 많이 커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국가들에서 이 원유 같은 거 이제 안 쓰려고 하지 않을까, 화석 연료를 이제 안 쓰려고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영국의 국왕 찰스 3세가 이제 미국에 이렇게 또 방문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우에서 연설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요. 연설을 이렇게 또 하면서 세계의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또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찰스 3세는 연설을 이렇게 또 하면서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서방 동맹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좀 이제 법치주의, 뭐 민주주의 가치, 뭐 동맹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우회해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렇게 또 치르고 있으면서 조금 계속해서 러시아를 잘 막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전쟁이 일주일 안에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4년 넘게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잘 버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강력한 방어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대응을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좀 이제 돌려까기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유럽 나라들이 알아서 하고 우크라이나 너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돈을 안 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이제 반대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한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반대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에다가 대고 좀 이제 쓴소리를 이렇게 했거든요. 미국이 이란이랑 이제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왜 영국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또 좀 이제 쓴소리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 처음에는 미군이 어떤 영국 땅을 이제 쓰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니까 나중에 쓰게 하고, 그래서 막 트럼프 대통령이 막 화내고 막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 찰스 3세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친구끼리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런 스페셜 릴레이션십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 미국하고 영국은 굉장히 끈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제 이 미국 땅을 이렇게 또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뭐 다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페셜 릴레이션십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찰스 3세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을 본다고 하면 영국은 벌써 전문 회의고, 지금 미국은 떠있는 회의긴 회의인데 지금은 질랑발랑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미국 독립 250주년을 이렇게 또 기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찰스 3세가 이렇게 또 왔는데, 국왕이 이렇게 또 왔는데, 그런데 또 이제 연설을 이렇게 또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이제 돌려까기 한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기묘한 장면이 이렇게 또 연출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찰스 3세 국왕이 연설을 이렇게 또 하면서 굉장히 잘 연설을 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암살 시도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이제 단독으로 분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분석을 이렇게 또 해본 결과 이 범인이 그 세큐리티를 이제 통과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산탄총을 들고 세큐리티 그 보안 검색대를 뛰어가가지고 통과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통과를 했는데, 그런데 영상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니 전화가 아침에 이렇게 자꾸 와. 어쨌든 간에 이제 영상 분석을 이렇게 또 해보니까 산탄총을 들고 이 암살 시도범이 보안 검색대를 이제 뚫어가지고 막 뛰어갔거든요. 뛰어가면서 세큐리티 서비스가 거기 있었는데 이제 총을 이렇게 또 뽑아 들고 바로 총을 쐈다고 합니다. 대응 사격을 이렇게 또 하면서 아마도 최소 이제 4발의 이제 권총을 이렇게 또 쐈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제 기사가 이렇게 또 나왔었을 때 서로 이제 총을 쏴가지고 이 시큐리티 서비스가 이제 총을 맞아가지고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반탕조끼를 입고 있어가지고 다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 요원이 시큐리티 서비스가 총을 이렇게 또 쏘지 않았습니까? 총을 이렇게 또 쏘므로 해가지고 시큐리티 서비스가 프렌들리 파이어를 이렇게 또 한 것 같다라고 하네요. 총을 쏴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자기 그 아군을 이렇게 또 맞췄다는 그런 소리지. 아마도 이 암살 시도범은 총을 쏴보지도 못한 것 같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영상들을 다 분석을 이렇게 해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현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산탄총 그 껍데기가 있었다고요. 다시 말해가지고 범인도 총을 쏘기는 쐈다고 합니다. 총을 쏘기는 쐈는데 그런데 이 총이 시큐리티 서비스를 맞췄다라는 것은 그런 것은 이제 확실하게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여기 꼬맹이들이 이렇게 돼 있나요? 아마도 아군한테 이제 프렌들리 파이어를 이렇게 또 한 게 아니느냐라고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시큐리티 서비스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또 알 필요가 있죠. 정확하게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프렌들리 파이어인지 아니면은 이 암살 시도범이 쏴서 이제 맞은 것인지 잘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냥 반탕조끼 그 조사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방탄조끼에 그냥 뭐 9mm짜리 그 탄환만 있는지 아니면은 산탄총 뭐 여러 가지 총알이 이렇게 또 있는지 그것만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짐미 키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짐미 키멜이 이 멜라니아 여사한테 좀 이제 조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익스펙턴트 위도우 예비 과부라고 이렇게 또 이 조크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멜라니아 여사가 이거 봐라, 네가 그딴 농담을 이렇게 해대다 보니까 실제로 이러한 암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비난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ABC 그 방송국에다가 짐미 키멜을 빨리 해고를 해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나서가지고 ABC 너 빨리 그 짐미 키멜 빨리 해고를 해. 그리고 짐미 키멜 이거 뭐 하는 거냐 이 새끼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이슈가 이렇게 되고 있으면서, 그런데 또 오늘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임스 코미 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공화당이었다가 지금 뭐 무당파이기는 무당파이지만 어쨌든 이 코미 의원은 이렇게 인터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짐미 키멜이 농담을 이렇게 또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진짜 천박하고 이제 부적절한 그런 농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미국은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 않느냐, First Amendment, Freedom of Speech가 있지 않느냐, 시청자가 싫다고 하면은 그냥 채널을 돌리면 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멜라니아 여사가 지금 이 짐미 키멜한테 막 뭐라고 하고 뭐 ABC 방송국에다가는 뭐 해고를 하라고 하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좀 쓴소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FCC 있지 않습니까?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ABC 방송 면허를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짐미 키멜이 농담을 한 것을 가지고 프리덤 오브 스피치이지 않습니까? 농담을 한 것을 가지고 멜라니아 여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이렇게 또 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압력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FCC에서는 이 ABC 방송국의 면허를 조사를 하고 있다. 면허를 지금 박탈을 하려고 하나 봐요. 그러면서 또 이제 짐미 키멜이 이렇게도 반격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찰스 3세 국왕을 이렇게 또 만나면서 짐미 키멜의 부모님의 63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또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그의 기록을 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짐미 키멜이 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농담을 이렇게 또 한 것인데, 대통령도 나에 대해 가지고 짐미 키멜에 대해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이제 농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대통령도 해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대통령이 내가 죽음에 대해 가지고 농담을 한 것을 가지고 해고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대통령도 나에 대해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농담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 역시 해고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느냐라고 짐미 키멜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내로남불이죠. 네, 내가 하면은 로맨스, 남이 하면은 불륜.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다 MPL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서 250주년 독립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좀 이제 기념이 될 만한 여권을 이제 내놓는다, 발행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떤 기념적인 여권이냐면 독립 250주년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이제 여권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이제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현직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가는 여권은 미국 역사상 사상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25,000개에서 30,000개 정도의 여권이 방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선 발급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간 그 여권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트럼피들은 원하겠죠. 원하겠지만, 그런데 또 이제 이러한 뉴스들의 댓글들이 있거든요. 댓글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그런 여권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페이지만 뜯어도 되나? 라고 또 댓글에 이렇게 또 달리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여기저기다가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발버둥을 이렇게 또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수많은 건물들에다가 자신의 이름들을 막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름들을 뭐 트럼프 케네디 센터, 뭐 트럼프 뭐 피스 뭐 어쩌고 저쩌고 자신의 이름들을 싹 다 붙이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급 전함, 뭐 트럼프급, 뭐 트럼프 클래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화폐도 트럼프 대통령 뭐 동전 있지 않습니까? 250주년을 이렇게 또 맞이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화폐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흔적을 남기려고 아주 별 생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악관도 볼룸도 지금 만들고 있는 것도 다 자기 이름 남기려고 이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억지로 남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LA에, 그러니까 할리우드에 사이언톨러지라고 해가지고 탐 크루즈가 믿는 그 좀 이제 사이비 종교 같은 사이언톨러지 있지 않습니까? 종교이긴 종교인데 사이언스를 믿는 사이언톨러지가 있는데, 그 본사가 아마 할리우드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틱톡 챌린지로 이 사이언톨러지 그 건물에 들어가서 막 뛰어다니는 영상을 찍으면서 뛰어다니는 그런 그 틱톡 챌린지가 인기를 이렇게 또 얻으면서 확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챌린지냐면은 사이언톨러지의 요원들을 이렇게 또 피해가지고 이 사이언톨러지 그 건물 교회에 깊숙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챌린지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 경쟁을 하는 그런 챌린지를 이렇게 또 함부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틱톡커들이 사이언톨러지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갑자기 들어가서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이제 갑자기 들어가서 막 뛰어다니는 그런 영상들이 틱톡에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제 틱톡 챌린지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언톨러지, 이 틱톡을 이렇게 하면서 사이언톨러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측에서는 그 입구에다가 손잡이를 빼버렸다라고 합니다. 문 손잡이를 제거를 하고 입구를 사슬로 지금 묶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무장을 한 경비원을 배치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런 틱톡커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비를 더 삼엄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LAPD한테도 이제 고발을 이렇게 또 하면서 LAPD는 이 무단 침입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단 침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저도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틱톡 영상들이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좀 어린 아이들이 카메라를 들고 사이언톨러지에 막 뛰어 들어가면서 막 뒤에 사이언톨러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마 하는데 막 뛰어 들어가서 막 여기저기 막 휘젓고 다니더라고요. 어쨌든 뭐 사이비 종교이기는 종교이지만, 그런데 또 사유지에 그렇게 무단으로 침입을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